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책임지는 강지연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다정 대리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 알려드릴 꿀팁은 차고송금 반환 지연제도인데요. 대리님 혹시 친구들이랑 밥 먹고 더치페이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 잘못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친구한테 보내야 할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있어요. 분명 친구한테 돈을 보냈는데 못 받았다고 해서 뭐지? 하고 카톡 내역 찾아보다가 발견한 거 하나 있어요. 그럼 잘못 보낸 돈은 돌려받으셨나요? 네. 다행히 상황을 설명했더니 돌려주시더라고요. 진짜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요즘에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이랑 밥을 먹어도 한 명이 카드 계산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바일로 이렇게 송금하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이렇게 모바일 이체가 늘어난 만큼 잘못 보낸 돈도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은행에 연락해서 잘못 받은 사람 연락처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연락처가 개인정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 보낸 사람의 연락처를 직접 받을 수는 없고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취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은행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다 보니까 만약에 연락처가 잘못돼서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 잘못 받은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나 이거 돈 안 줄 거야 하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너무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 돈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대리님 화내시면 안 돼요. 지금 촬영 중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꼭 받으려면 반환 청구 소송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면 소송 비용에 시간에 정신적 스트레스에 진짜 돌려받는 데까지 고생이 엄청 많았겠죠? 정말 저였으면 돌려받기 전에 그냥 바로 포기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오늘 알려주실 차고송금 반환 지연 제도는 좀 더 쉽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차고, 송금, 반환, 지원은 2021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돈을 잘못 받은 사람, 이거를 차고, 송금 수취인이라고 해요. 이 차고, 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돌려달라고 안내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본사 1층에서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나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서 차고송금 수취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찾고 그 차고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만약에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하고 회수된 금액에서 일정 비용을 차감한 뒤에 돈을 돌려주는 거죠. 그럼 예금보험공사라는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잘못 돈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확인해주고 다시 돌려달라고 안내해주고 그리고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대신 회수까지 해주니 차고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선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네, 다정 대리님이 정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일부 비용을 차감한다고 해도 제가 직접 청구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덜 들고 무엇보다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서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대리님, 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차고송금 반환 지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쉽게도 6가지 항목을 충족한 분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6가지 항목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째, 차고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여야 합니다. 21년 7월 5일 이전에 잘못 보낸 돈은 반환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없어요. 둘째,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했지만 반환받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즉, 만약 잘못 보냈다면 가장 먼저 해당 금융회사에 반환 신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도 반환을 받지 못했다면 그때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회사에 반환을 신청했는데 차고송금 수취인이 연락이 안 된다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차고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그러니 집 보증금처럼 큰 액수는 계좌번호를 확인한 뒤 보내주세요.
5번째, 차고송금과 관련해서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가 없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간 분쟁 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은 반환지원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엔 차고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건가요? 네,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해 주세요. 정리하자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의 돈을 잘못 보냈을 때 가장 먼저 은행에 차고송금을 신고해 주세요. 하지만 이때 수취인이 만약 응하지 않았다 했을 때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차고송금 반환 지원을 꼭 신청해 주세요. 신청 후 회수 비용을 제외하고 차고송금을 반환받는다. 이게 맞을까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다정 대리님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에 추가로 아직 신청은 PC 홈페이지와 방문 접수만 가능하지만 2022년 안에 모바일 신청 기능도 열린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받는 사람에게 계좌번호가 아닌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으로 보낼 경우엔 차고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신청이 어렵다고 하니 간편송금을 보낼 때에는 한 번 더 받는 사람을 꼭 확인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돈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내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금융사고는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체 전 받는 사람 정보 한 번 더 꼭 확인해 주시고 큰 액수의 돈을 보낼 땐 지연이체 서비스를 활용해 주세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전 국민의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이 많은 정보 알려드릴게요. 슬기로운 금융생활 슬금생과 함께하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